3, 4일 얘기가 아니다. 집주인은 아예 연락 두절이. 최근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겁니까?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보증보험 사고를 보면 2021년에 5,790억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금액이. 근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5,368억 원. 거의 작년 수준, 올 상반기가 작년 수준까지 됐고요. 더 문제는 전달이죠. 8월 달이 1,089억 원입니다. 한 달에 1,0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올해 그 전세 사기 금액이 1조 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의 2배씩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예, 금액도 금액인데 이 피해가 유독 발생하는 지역이 좀 몰려 있다고 그래요. 어딘가요? 그 아무래도 수도권이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자체가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비율,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런데 이제 허그라고 하죠. 주택 그 도시 보증공사가 있는데 거기 통계를 갖다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인천은 미추홀구, 그리고 경기도는 부천시가 그 특히 깡통 전세 피해가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 보니까 깡통 전세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사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집값과 전세값이 올라가 주면 다 상쇄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원래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지역 주택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세 가격 하락 또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전세 살고 이제 깡통 전세에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이제 서민들이 많을 텐데 네네. 서민들은 진짜 그 급한 돈 아니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거를 해야 될 텐데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급한 돈일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그 보증금으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뭐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피해가 그런 쪽으로도 피해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사인 간의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부실하게 되면 손해는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이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식으로 물건 그 가치 자체가 그렇게 하락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담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담보를 하려면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번거롭고 비용도 드니까 대개는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점유를 잃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전세 담보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제일 현명한 것은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서울보증에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제일 우선적인 채권이 그 조세 채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세금 체납이 밀려 있다.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럼 이런 집에는 전세 계약을 하지 말고 꼭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 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점유 부분이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상황이 되면 네. 집에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살다가 네. 또 잠깐 집을 옮겨야 될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그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선 변제력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들은 혹시 이제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잘 아는 분들 뭐 변호사나 예. 그런 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할 때 꼼꼼히 정말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계약을 할 때 적정 시세가 중요하거든요. 적정 시세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 의견만 듣지 마시고 두세 곳 정도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좋고요. 세금 체납 때문에도 이게 경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사고가 나면 내 전세금 온전히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흑우도 그냥 보증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제도, 그러니까 계약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계약금을 주인한테 입금해주는, 문제가 된다면 주인한테 입금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아까 저희가 이제 예. 리포트에서 봤지만 정부가 어제 이제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의 지혜를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네. 자, 이것들이 지금 뭐 부동산 침체되는 부동산 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뭐 긍정의 의미를 찾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예. 정부가 바라는 뭐 주택 시장 정상화, 거래 정상화는 사실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오를 때는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 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구나 해서 투자 수요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같은 내리는 분위기에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규제를 풀까 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약하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